33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원래 우리가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을 배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인데 얘가 원래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 신고,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던 하나의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공인중개사법으로 슉 나오니까 이 부분이 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따로 떨어져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물론 법은 내용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걸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법 타이틀 자체가 부동산 거래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하고 기존에 원래 같이 있던 아이니까 끝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끝에 어떻게 끝나갔어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죠? 어쨌든 뒤에는 똑같아. 그죠? 뒤에는 똑같으니까 둘 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머릿속에 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1조의 목적이 뭐였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얘기가 나오겠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리고 뭔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죠? 공인중개사 자체, 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자라고 했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들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개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겠죠? 그죠? 중개업 육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중개업을 육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육성을 하는데, 그죠? 지하세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지하에 이렇게 암암리에 중개업이 활발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겠어요? 건전하게 육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처음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뭘 하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지금은 이제 얘가 끝났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거래 신고를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 신고를 해서, 그쵸?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건 좋은데 한번 가야 되잖아요. 아까는 어땠어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죠? 중개업을 육성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래 신고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가, 그죠? 뭐 질서가 확립이 된다든지 투명하게 된다든지 이런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그죠? 어쨌든 주체가 달라졌죠. 아까는 공인중개사였고 지금은 이 거래 자체, 신고와 허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죠? 아까는 전문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은 뭐가 되겠어요? 건전하게, 이것도 건전하게 들어가네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그래서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잘 까먹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법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원래 같이 있던 아이를 따로 떨어뜨리니까 목적이 하나였는데 목적이 좀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럼 목적 하나에서 잘랐겠죠. 원래 있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법률에서도 이 두 내용이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랐을 거란 얘기지. 그죠? 자르는데 뭐 새로 뭘 만들 거 있어요? 어차피 같은 법이었으니 비슷하게 간 거죠. 그죠? 틀이 똑같죠? 길지도 않아 목적이. 아시겠죠? 그거 내용만 조금 바뀐 거란 얘기죠. 1조는 목적이 나오고 2조는 항상 정의가 나오겠죠. 여기서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중개 대상물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은 있겠지만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는 쓸 필요는 없지요. 맞아요? 중개 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죠. 물론 중개 대상물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뭐란 얘기예요? 그놈이라는 건 결국은 다 부동산이죠. 중개 대상물도 부동산이 정의하는 게 이만하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도 거의 이만큼 들어가죠. 그죠? 부동산도 이만큼 다 들어가요. 이렇게 걸려요. 그죠?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시겠죠? 결국은 큰 부동산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죠? 그게 당연하겠죠. 그럼 이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개 대상물,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죠?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 대신에 중개 대상물이라는 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이 법에서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얘기는 원래 더 큰 의미로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 있잖아요. 민법에서 따져보고 중개사법에서 따져보고 다 따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이 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만을 부동산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라는 거는 이 의미상으로는 다 통하지만 거래 당사자는 앞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의뢰인이란 말 쓰죠. 그죠? 안 나왔죠.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의미하며 사후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라 그랬어요. 그죠? 외국인에 관한 내용도 여기 들어오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공법했던 거 다시 끌어왔거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외국인 토지법도 다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외국인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그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종으로 따질 때 한국인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 국적이 중요한 거예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의 법령이니까 우리나라 회사예요? 외국 회사예요? 외국 회사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감옥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이랬어요. 감옥은 뭐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그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 이상이 외국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이 우리가 아는 그 사원이에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 사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공부했으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뭐예요? 공부하기 전에 사원은 김사원, 이사원. 그죠? 김대리, 이대리, 김부장, 이부장. 다 사원이죠. 그죠? 부장은 부장이고 사원은 사원. 이런 개념이 아니죠.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원은 뭐예요? 무한책임 사원. 그죠? 사원 또는 임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뭐 갖고 있는 사람? 영향력 갖고 있는 사람.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뭘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이제는 우리가 아는 사원은 그 사원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알던 사원은 김사원, 이사원이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의 반 이상이 외국인일 경우 이거를 외국인 등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감옥에, 이거는 여기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이건 진짜 사원이겠지.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사원. 그죠? 임원 얘기 나오죠.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될 것이고, 또 외국인이 아니면 남옥에 해당하는 법인.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를 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에? 아니, 삼성도 그냥 줄줄이 다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에서 한 명이 쇽 갖고 있으니까 다 내 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죠? 그 다음에 외국 정부,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외국인 등이라고 부른다. 읽어보면 별 내용 없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어떤 회사가 있을 때, 그죠? 그 회사에 있는 사람 반 이상이 뭐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 국적이 아닐 경우, 이걸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이 시험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겠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참고 335페이지 위에 참고를 보시면 목적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규정된 것만 목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방지, 1가구 1주택의 확보. 참 좋은 말이죠. 그죠? 부동산 투기 방지 1가구 1주택.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 내용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공부한 내용이 다다. 이건 약간 낯설잖아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낯설잖아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방지나 1가구 1주택 확보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다. 나와요. 이런 게 가끔. 그래서 참고에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시면 뭐 쭉 보시면 되고요. 넘기실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3조입니다. 3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보실게요. 법으로 보시면 거래 당사자는, 그죠? 이제는 말이 거래 당사자가 바로 나오죠? 거래 당사자는 뭐라 그랬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죠?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죠?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말하자면 내가 이거를 해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라고 그랬냐면 계약일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동산 계약은 계약한다고 해서 그 거래가 완성이 된 게 아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약만 체결을 했어도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그 내용을 신고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왠지 느낌상은 우리가 등기를 한번 내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이걸 다시 정정 등기를 낸다든지 그거를 다시 취소를 무효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얘는 신고를 한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 좀 무서워서 신고지 그냥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통보해준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보를 해줬는데 잘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다시 하시면 되고요. 계약에 처음에는 A가 샀는데 B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신고서 보냈던 거 취소하고 다시 하면 돼요. 이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거를 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저는 처음에 이거 되게 좀 무서운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받잖아요. 말 자체에서, 단어 자체에서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신고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잔금 처리가 제대로 되면 그냥 신고서는 유효한 거고요. 그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취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체결일 줄치시고 60일 이거는 뭐 까먹을 수가 없으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60일 이내에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 등 그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소재지 관할 이건 중요하죠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법 부칙 6조 2항에 이해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는 초등학생이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서울에 있는 물건을 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로 가서 받아라? 소재지가 있는 데 가서 신고를 해라 하지만 수수료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라? 수수료는 서울의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대전의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사무실 기준 가자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그거를 따지려 할 때는 주택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주택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랬고. 그죠? 기억이 나세요? 나면 안 되는데. 주택과 주택 외가 있었잖아요. 그죠? 주택일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해놓는다 그랬으니까 시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 나머지 애들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맞죠?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그거랑 잠깐 헷갈린다고 치면은 그죠? 어쩔 때는 내 사무소 소재지, 어쩔 때는 물건의 소재지잖아요. 그죠? 수수료는 내 집에서 받고, 그죠? 신고는 남의 집에다 해야 되겠죠. 그 집에다가 거기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은 어때요? 부동산 권리 등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된다. 원칙이죠. 원칙은 공동으로 신고해라. 누구에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그죠? 시, 군, 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관청이에요? 등록관청이죠. 근데 여기서는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니까 신고관청. 그거 나오죠? 신고관청 동그라미 치셔요.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있는 경우 국가 등 그죠? 이럴 때는 누가? 국가 등이 신고한다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각각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계약. 매매계약이니까 임대차는 아니에요. 맞죠? 매매니까 사고 파는 거죠? 건물, 건축물, 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잖아요. 부동산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부동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토지와 건축물에 속하는 건 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팔고 옛날엔 주택 거래 신고도 있었어요. 그건 동네마다 좀 달랐었는데요. 비싼 동네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토지 건축물이니까. 그죠? 근데 그중에 공동주택 아파트만 거래 신고를 하는 구역이 강남이나 이런 데 있었어요. 거기는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거래 신고를 하면은요.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 이런 것까지도 했었거든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걸 왜 하는지. 그러면 더 타이트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너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금액에 대한 적정성도 문제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중요하잖아. 그죠? 강남구 이쪽에는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해지돼가지고 그 얘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주택거래 신고는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이건 뭘까요? 택지개발 촉진법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택지발이 나오니까 그죠? 토지 공급이죠?
주택법은 뭐겠어요? 주택공급이 되겠죠? 이러한 법에 의해서 주택의 공급이나 토지의 공급을 받았을 때는 뭐래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 제2호에 따른 계약. 2호는 뭐예요?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주택법 등에 의해서 공급계약을 한 거죠. 그 공급계약에 대한 공급받는 자로서의 선정된 지위. 그죠?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죠? 잘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까 부동산 토지 건축물 했었잖아요. 그 토지와 건축물 자체에 물건이 있을 때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도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금 뭐예요? 지위죠. 권리죠, 권리. 입주자나. 그죠? 내가 토지 받기로 했다든지 이런 거를 계약을 할 때도 신고를 해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항에도 불구하고 1항 아까 뭐였어요? 원칙이었죠. 그죠? 원칙은 누가 하라 했어요? 공동으로 신고하라라고 돼 있었죠? 단 국가일 경우에는 국가가 하라 그랬고, 그죠? 근데 국가가 아닌 일반인 거래 당사자다. 그죠? 일반인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냥 이해를 하셔요. 원래는 몇 명? 둘이 동시에 같이 공동으로 동시에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거지만 한 명이 거부를 한다. 그러면 한 명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2조 사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간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뭐예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2명 있겠다, 3명 있겠다, 4명 있겠다. 공동중개죠? 공동중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그럼 공동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해야 되겠죠. A, B가 하듯이. 그죠? A, B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C가 있을 경우에는 얘들이 없어져요. 얘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C'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라? 얘네 둘이 하고 하나 더 있다. 셋이 같이 해라. 너 보통 이렇게 안 하고 둘만 하죠. 실질적으로는 어떠냐면 전자신고 하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은요. 그러면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요. 얘가 작성을 해요. 싸그리 다 작성을 해요. 내용을. 왜? 계약서를 보고 하는 거니까. 거래신고가 별거 아니죠.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거래신고 내용이. 그럼 계약서 보고 신고를 하고요. 요즘은 전자서명한다 그러죠. 인증서로 사인합니다. 그죠? 인증서로 비밀번호 넣고 하면 얘가 요 물건 소재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군구니까 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딱 들어가면 서명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클릭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일 경우도 2명이 끼면 공동으로 신고를 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신고 시스템은 어떠냐면요.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증이 나와요. 바로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면 신고서라는 걸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신고서라는 건 내가 신고한 내용이죠. 근데 신고한 거를 거기서 보고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 받은 거는 우리가 신고 필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신고 필증을 받아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신고서 가지고는 등기가 안 돼요. 신고 필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신고 필증이요. 말하자면 사람이 보고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신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딱 했잖아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그걸 보고 맞네요. 우선 클릭을 딱 해주면 내가 신고서를 뽑을 수 있는 건데 안 해줘요. 급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답입니다. 전화하면 돼요. 독촉 전화하면 해줘요. 아주 좋게. 왜 그럴까요? 얘는 그렇지.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서류, 행정 서류들은 어때요? 내가 뭘 해주면 처리기간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서류에 보면 처리기간 7일, 15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확인을 했다면, 접수가 됐다면 그걸 보자마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려를 시키겠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공무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보고 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2억 원에 팔았네 라고 보겠죠. 그럼 그 아파트가 진짜 맞는지 가보거나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뭐만 해요? 형식적인 신고만 합니다. 형식적인 심사만 합니다. 그죠? 서류만 딱 보고 맞네 주소 맞고 그죠? 쭉쭉쭉 맞네. 그러고선 그냥 바로 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면 신고 필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받은 때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1항부터 5항까지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3조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실게요. 어찌됐건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원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다운도 쓰고 싶고 업도 쓰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아까 나왔던 거랑 이제 맞물리죠? 아까랑 맞물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있었다. 그러면 A, B가 나 다운계약서 써줘요. 그렇게 써줘달라는 얘기는 신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조장하는 걸 테고, 맞죠? 얘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 그죠? 이게 가만히 있었다가 조장이고, 그죠?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써줘요 라고 하는 거죠. 요구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거짓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세 가지가 나오네요. 금지행위가. 맞아요? 금지행위, 거짓 신고를 요구를 하거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 또는 조장 방조하거나. 자, 넘겨보세요. 이거 아까 나눠드린 거 있죠? 4페이지 보실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거짓 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거 나오나요? 6번.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같이 물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의 검증은 국토부 장관은 3조에 따라 지금 신고 얘기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죠?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걸 눈으로 보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서가 좀 불편한 것들. 맞죠? 그러면 가격 정보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할 것이고, 그죠? 토지도 거래되는 것이 뭐 한 20만 원인데 갑자기 5만 원이 나왔다든지 갑자기 200만 원이 나왔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고관청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검증을 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서에 보냅니다. 그죠? 세무서에 보내면 세무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가 되는 것을 나라에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떤 게 발생을 해요? 세금이 발생을 하죠. 그죠? 파는 사람은 양도세, 사는 사람은 취득세. 그죠? 세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양도세, 취득세는 신고해요? 아니면은 내가 가서 신고를 해요? 아니면 날라오면 내는 거예요? 신고를 하죠.
양도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아, 또 세금이 저게 나오면 안 되지. 아무튼 국세입니다. 그 취득세는 지방세죠. 어쨌든 그거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아무튼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즉 과세의 기본 자료가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잖아요. 국세청에서 쟤네들이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다 눈에 깨고 있으면 어때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가 신고 잘하나 못하나 할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하고요. 대부분의 지방세는 날라오죠. 고지가 돼서 오지만 지방세만 어떻게 돼요? 지방세만 신고하죠. 취득세만 신고하죠. 지방세인 취득세만 신고를 해요. 날라오는 국세는 종부세가 있어요. 종부세는 또 날라와. 웬만한 국세는 신고인데 날라오는 국세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세금의 과세의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말씀드릴 때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의 입장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금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각 어떤 타이밍의 과세냐 뭔세냐 이걸 얘기할 때는 그 세금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과세 자료의 근거로 쓴다는 거는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이니까 양도세, 취득세 요거만 따지는 거지. 근데 원래 정말 무섭게 파고든다라고 하면 뭐까지 따질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 치면, 그죠? 중개 보수까지 소득세까지도 쫓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한다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아. 맞죠? 어찌됐든 우리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신고 내용의 조사,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하고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3천만 원짜리죠. 보고 계신 거 4번, 그죠? 4번에 있던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목적이 이거거든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목적이 이거거든요. 4번이 뒤에 있는 4번이에요. 맨 뒤에 있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 다음에 1항에 따라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다시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선 조사를 나오겠죠. 조사가 나온 거를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위에는 또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국토부까지 간다는 얘기죠. 넘기실게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 그죠? 뭐 이제 말씀드렸고, 그죠?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신고 기간 이거 보실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인터넷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인터넷으로. 근데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건 당사자인 경우, 본인일 경우는 아주 가능하죠. 인증서로 사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직거래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법무사가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신고를, 그죠? 그럼 법무사가 인증서를 다 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류로서 할 겁니다. 서류로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할까요? 대리인, 그죠? 위임받은 자, 그죠? 대리인으로서 와서 신고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하는데 중요한 건 대리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신고서를 대신 내준다, 대행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대리하고 위임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게 들어가요?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내가 위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계약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으면 더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신고서라는 거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서 그 제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내가 그거를 작성했다의 의미로 보지 않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뭘 대신해서 했다 그러면 나의 정신작용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임을 받았을 경우는 좀 빡시죠. 위임장 받을 때 뭐 해야 돼요? 인감도장 찍어야 되고요.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위임장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거래 당사자, 아까 얘기했던 법무사가 간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를 대행해서 하는 거고, 그죠? 공인중개사가 간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누군가 대행할 수 있어요. 누구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그러면 자 339페이지를 보실게요. 거래 당사자의 공동신고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예요?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자문서, 즉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 그죠? 신분증을 신고관청에게 보여주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그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지만 자필 서명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개인일 경우에는 지금 인감증명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법인일 경우에만 인감도장 찍고 법인 인감증명서 넣으라고 돼 있죠. 개인일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사인하고, 그죠? 그 사람이 서명하고, 뭐, 그 사람의 신분증, 그죠?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얘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로 걸리게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만약에 거짓으로 했다고 쳐도요, 그걸 넘길 수 있는 서류고는 이거 하나로 등기가 넘어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얘 하나가, 왜냐면 이게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게, 한 이런 신고서 같은 거는 제대로 된 위임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인하고 신분증은 뭐, 그렇게 어려운 정보가 아니잖아요. 인감증명이 제일 어려운 정보잖아요. 우리가 따질 때는. 그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일 경우에 지금 인감증명을 안 받아도 신분증 사본하고 사인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약간 덜 타이트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얘 신고서를 발급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걸로 등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나의 그냥 요소이고요. 신고를 거짓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관이 아니라면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없고, 그죠? 거의 대부분 신뢰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 자체를 하면서, 그죠? 하면서 계약서와 이런 부분들이 다 어차피 똑같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래 당사자를 대신해서 할 경우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신고서 제출이 있어요. 요거를 부동산 어디냐면 34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니은이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업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보조는 이를 대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 증명서, 사본과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건 덜 타이트하죠. 왜 그럴까요? 나와 있어서
이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살짝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고관청이 등록관청이죠. 물론 동네가 다를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요, 반드시 고용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죠. 신고가 되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관계를 다 알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계약서에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할 때도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넣어야 돼요. 신고서에. 그리고 나는 그 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죠.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아느냐 모르냐는 걔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신고관청이 결국은 등록관청이니까. 그리고 나만 확인을 하면 되겠지요. 내가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만 신분증을 제출하면, 그러니까 제출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 확인 있잖아요. 본인 확인만 하면 되겠다. 우리가 계약을 쓸 때도요, 나중에 거래 계약을 할 때도 본인 확인에 의무는 있어요. 거래 당사자를 확인해야 될 부분, 의뢰인을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원래 신분증을 복사하거나 그걸 갖고 있거나 이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는 뭐냐면 그거를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 어차피 다 들어가죠. 계약서에. 신분증에 관한 내용. 그죠? 사진까지 다 확인,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 그게. 물론 그 신분증을 보고 우리가 뭐래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요즘은 개인정보 아주 미치죠. 개인정보가 심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아놓으시지 않아요? 일하실 때? 아니에요? 안 받으세요? 계약 쓸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거 안 받아요? 요즘은 그것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법에 또 따라서. 아무튼 이렇게 대행을 할 경우에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표시를 좀 해두세요. B에 있죠? 중간에 340페이지 중간에 B. 그 다음에 신고필정은 지체 없이 발급을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뒤에 포맷을 보고 하실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신고를 하라고 했죠? 예? 미리 해놓은 거가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의 신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제출할 수 있다라는. 자, 보세요. 신고를 해놓고 그 상황이 넘어갔지만 등기가 안 넘어가겠죠. 실제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죠? 신고 자체 나 원래 이렇게 했는데 해제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더 깔끔하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신고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등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등기가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고했다는 건 통보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좀 하시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 자체의 의무는 있지만 그게 해제나 무효가 됐을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있겠지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해제 신고할 때 인터넷으로 또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놓고 원본에다가 사인을 받아두라는 얘기예요. 서명을. 아시겠죠? 전자문서로 거래계약을 해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내가 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놓고, 그죠? 출력을 해서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또 이것도 지체 없이 발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 정정 신청 이거 뭘까요? 변경하고 정정은 차이가 뭐죠? 변경은 내용이 바뀌는 거죠. 신고를 잘했는데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정정은 뭐예요? 잘못 신고한 거죠. 맞아요? 오탄한 거 바로 잡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변경 신고는 거래당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내용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하나 남아요. 계약 대상 부동산의 면적의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 똑같이 1000평인데요. 100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1000평인데 1200만 원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1000평을 1200평으로 바꾸고 금액이 1200만 원으로 바뀌었다면 괜찮겠죠? 그죠? 근데 면적은 똑같은데 가격만 1200만 원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어떠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거를요, 진짜 웃긴 게요. 지금 변경 신고가 있고 정정 신청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어떤 게 변경이냐, 어떤 게 정정이냐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프죠. 그죠?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자 보실게요. 우선 변경신고 사유 보시면 거래 지분,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금액,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쨌든 이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결국은 거래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거래 지분이 예를 들어서 2명이 사는데 원래는 2대1 그러니까 1대1로 하기로 했어요. 전체에 2분의 1, 2분의 1 했는데 그죠? 누가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거래 지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금액의 변동이 생겨야 안 생겨요? 금액 변동이 없겠죠? 전체 금액이니까 그 둘이 얼마를 내던지는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거래 금액은 변경이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부동산 등의 면적 이거는 뭐 면적을 더 뒤에 있는 땅까지 같이 묶어서 간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변경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조건, 기한 뭐 이런 내용들이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내용에 변경하고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신고서 그죠? 신고 필증을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라서 신고 필증을 다시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보시면 매수인이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변경 신고 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축소가 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변경 신고 사유는 이 신고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서 자체를 살아있는데 변경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매수인이 추가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될까요? 빼는 건 가능하다 그런 거죠. 매수인이 5명이었어. 예를 들어서 5명이 20%씩 그죠? 5분의 1씩 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져서 지분이 바뀌었다. 그럼 거래 지분이 바뀌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 한 명 더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재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 신청은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근데요 이게 정정하다. 특히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주민번호나 이런 거는요, 인터넷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고서 작성을 할 경우 잘못 신청한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은요, 이름 넣고 주민번호, 이름 넣고 주민번호 치면 맞다 틀리다가 나와요. 그 이름이 그 주민번호가 맞다라는 게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주민번호 이름만 맞으면 어쨌든 기본은 가잖아요. 틀릴 일이 없는데 신고서를 잘못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 지분 뭐 쭉 나오는데 정정이잖아요. 정정은 이건 틀린 거고 변경은 의미가 어때요? 변경은 실제로 바뀌어서 바뀐 거고요. 그죠? 정정은 뭐예요? 원래 그게 아닌데 잘못됐으니까 그걸 다시 바로잡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실무에서 어떨까요? 실무에서는 잘못 치는 경우도 있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뭐 양자를 크게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신고서 다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줄줄이 썼다가 다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지행위는 아까 보셨고요. 자, 넘기시겠습니다. (344페이지) 7번 잠깐 볼까요? 7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소속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그죠? 개업공인사 거래계약서, 거래지급,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신고관청은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고 내용 검증, 자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자진 신고는 뭐예요?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죠. 그죠? 잘못했어요 라고 할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 조사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입금표, 통장, 사본. 그죠? 입금표, 통장, 사본은 직접적으로 돈이 어떻다는 거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옆에 나오는 거 재밌는 게 있어요. 대출, 정기예금, 만기 수령 또는 해야 주식 채권들의 처분. 이건 뭐예요? 내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다라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을 때 그 받은 자료를 내도 되는데 그 받은 돈을 썼어. 그러면 그 쓴 자료, 그죠? 요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재는 아까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346페이지에 보시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죠?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과태료를 면제를 하는데 그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보면 50% 감경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진 신고를 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해주고,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죠? 아예 안 한 사람 있죠? 아예 안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감면 규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넘기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보실 건데요. 350페이지 보세요. 네, 350페이지. 부동산 거래 계약이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매매 계약서에서는 어떤 게 제일 맨 위에 있는 게 물건의 소지지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왜? 세금 매겨야 되니까. 그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는 게 매도인이에요. 그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세 명이 먼저 나오는 거죠.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이 나와요. 거래 대상에 보시면 종류를 한번 볼게요. 그죠? 종류에 보시면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부동산 등에서 공급계약인지, 준공 전인지, 준공 후인지, 임대주택 분양 전환인지, 전매인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등은 그에 따른 권리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소재지 지목 면적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지분도 있고요. 그죠? 그 중에 얼마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 대상은 따르고요. 물건별 거래 가격, 그래서 부가세 포함, 총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종전부동산은 뭐가 될까요? 아까 받았던 환매 받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환지 받거나 이런 거, 택지 개발에 따른 그런 경우인데 종전 토지가 있을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한 장 들면 이 내용을 다 쓸 수 있겠죠?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요거랑 똑같아요. 하나하나씩 넣으면 돼요. 근데 폼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은. 그 다음에 넘기시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나오죠? 이렇게 내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이런 신고 필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신고 필증에 보면 내가 신고한 내용대로 다 써 있겠죠?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오른쪽 건 뭐예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네요. 그죠? 353페이지에는 아까 해제 등의 신고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를 하면 어때요? 확인서가 나오겠죠? 넘기시면 해제 등에 대한 확인서 똑같은 포맷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예요? 밑에 도장만 다르겠죠? 여기는 내가 넣는 거고 요거는 내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도장 찍어주는 거니까 밑에 시군구청장이 나올 것이고, 그죠? 변경 신고서도 변경에 대한 부분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과태료 부분하고요, 몇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거래 그래도 나오는 이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될 파트니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몇 가지 이제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아까 대행한다 뭐 이런 개념이나, 그죠? 당사자가 누구, 신고 의무자가 누군지, 누가 해야 되는 건 원칙은 어떤데, 그죠? 혼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요거까지만 하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례. 외국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경우 까만 머리 외국인, 그죠? 까만 머리 외국인. 법인의 반 이상이 실질적으로든 아니면 사원이든 임원이든 이사든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법인인 경우 외국인. 또 뭐가 있었어요? 외국 단체, 그죠? 외국 정부, 국제 기구 이런 아이들도 다 외국인. 근데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호주의. 상호주의가 웃기면서 재밌는데요. 뭐냐면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땅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도 못하게 한다예요. 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안 웃긴가요? 저는 애들도 아니고 그잖아요. 하나 줄 테니까 하나 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외교라는 게. 그죠? 자국 보호니까.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죠?
상호주의라는 말은 뭐다?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지만 하나 주면 하나 달라 이 뜻이에요. 단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될 생각은 아까 우리 3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3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보면 아까 제가 안 짚어드렸는데 외국인도 있어요.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보시면 신고 필증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잖아요. 35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매도인 매수인의 국적이 있어요. 국적이 있어요. 국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을 취득한다는 뜻이 아니죠. 외국인도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즘 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근데 이 신고 대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8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누굴 경우? 외국인. 그죠? 그죠?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동그랗게 쳐놓으셔야 되는 게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이에요. 그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그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줄쳐놓으시면 되겠죠? 밑에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라. 그죠? 지금 뭐예요? 첫 번째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말고 다른 거를 계약을 통해서 돈 주고 사든지 뭐 어쩌든지 해가지고, 그죠?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속, 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받았을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됐다. 이건 뭘까요? 원래는 외국인의 범죄에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변경이 돼서 10명 중에 6명이 외국 사람이 되면 얘는 외국인이 된 거잖아요. 아니면 법인이 합병되거나, 그죠? 이럴 경우에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하여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계속 보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6개월 내에 신고를 해라. 그죠? 근데 계약을 했을 때는 똑같이 60일 이내에 해라. 그죠? 그러나 3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이었을 경우에는 요게 지금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죠. 60일 이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3조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면 요 8조 1항에 의한 거는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부동산 취득을 하고 있는데 3조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8조 지금 1, 2, 3 했잖아요. 요거에도 불구하고의 뜻은 뭐예요? 3조하고 8조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거에 대해 제한을 지금 뒀어요? 안 뒀어요? 그런 내용이 없죠? 취득하려고 하면 신고만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구조에 나오는 거는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나와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 즉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 1, 2, 3, 4번이에요. 358페이지 위에 박스 네모난 거 있죠? 거기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죠? 지정문화재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물 특별 보호구역. 여기에 있는 즉
이 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구조의 부동산이라고 타이틀 한번 보세요.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라고 써 있었어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니까 뭐예요, 지금? 토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지금 토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등 했죠? 부동산 등이니까 그거는 뭐예요? 건축물도 포함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얘기는 토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네 가지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관청은 행정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인정할 경우는 허가를 하여야 하고, 1항이 뭐예요? 지금 네 가지 있죠? 예? 이거 허가 받으라고 한 얘기 있잖아요.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를 법제 요 구조 2항 지금 허가해 주어야 한다 했죠? 토지를 취득할 때 기한이 또 나와요. 359페이지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요. 그 다음에 2년에 2천만 원 얘기 나오죠? 아까 나눠드린 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외국인 2년에 2천만 원이 이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자. 여기서 체결한 자는 외국인이고, 그죠? 2년에 2천만 원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과태료. 계약 외에 토지 취득 신고죠? 그죠? 아까 계약에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6개월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약에는. 그 다음에 계속 갖고 있을 거. 내게 아니었지만, 아니 외국인이 아니었는데 외국인으로 변신한 케이스 있잖아요. 합병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럴 경우에도 6개월 이내. 걔네들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걔네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얼마예요?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6개월 이내에 안 했을 경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 신고의 관리입니다. 360페이지요. 이번에 보시면 신고관청은 관리대장, 위에 관리대장을 허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자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신고관청이잖아요. 신고관청이 어디예요? 등록관청하고 동급이잖아요. 그죠? 시군구지, 시군구. 그죠? 신고관청은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금 한 거예요. 8조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아까 그거 말고 우리 3조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는 거.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경우, 그죠? 아니면 신고를 받고 신고필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하거나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할 때는 외국인한테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고관청은 그 대장을 관리를 하면서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기보다 한 끝발 위죠? 그죠? 한 끝발 위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특별자치시잖아요. 세종시잖아요. 그죠? 위에가 있어요, 없어요? 끝발이. 없지요? 없으니까 어디다 해야 돼? 뭐 아쉬운 대로, 그죠? 국토부에다 해라.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료가 국토부에 다 모이겠죠. 그 외국인 이게요.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 가보면 뭐 중국 사람들이 땅을 다 산대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상식적으로 따져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다 사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생 마인드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못 살고 이럴 때는 어때요? 더 오히려 제한을 좀 더 두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풀리거든요. 왜냐하면 또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풀린 게 IMF 때잖아요. 그 전에는 좀 많이 어려울 때니까요. IMF 때 그 금모으기 하고 막 자본 들어오게 하느라고 그 외국인 토지법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죠. 그죠? 외국인 제한 있는 건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뭐 제주도도 크게 뭐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막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많이 샀다. 그래도 따져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게 되고, 그거 갖고 뭐 무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이게 급하면요, 다 몰수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전시에 준하는 사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남았으니까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지를 못 사죠. 땅을 못 사요. 아파트는 한국보다 더 비싸요. 아파트는 뭐 분양가 아니라 평당 뭐 저기 어디죠? 상해만 가도 1억이 넘어요. 좋은 데래요. 딱 중심부로 하는데 1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뭐 서울도 1억 하기가 쉽지 않은데 30평이면 30억이잖아요.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토지는 이용권이죠. 50년 동안 이용권. 근데 그건 유사시에는 나라에서 확 다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노급을 준다 그러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관리들 월급을 줄 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안 줬어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땅에서 경작 해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거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소유권이 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토지를 취득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이 있어서 토지를 취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 영주권 비슷하게 그런 혜택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자격을 가지고 외국 가기가 편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그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자격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외국 나가기가 더 편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하도 이제 문자가 좀 되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이 산 땅을 다른 중국 사람이 사면 그 자격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계가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뭐 어찌됐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맞물려서 중요하고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서 실제 거래된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은 여러분들이 어플 같은 거 다운받아 보시면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세종시에 아직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전에 살던 데 있으시잖아요. 대전이나 뭐 서울이나 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팔고 나온 집도 다 신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오늘 내내 말씀드리죠. 불편하다고. 그죠? 좀 불편한데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차근차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저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 뒤에 이제 실무, 그죠? 3월 1일이죠? 3월 1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